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 417쪽이죠. 417쪽에 그러니까 2절 건축법 적용 범위가 있고요. 네모 1번 적용 대상물, 양거 1번 건축물, 그러니까 방거 1번 의가 있고, 그러니까 숫자 1, 2, 3을 먼저 쓰시죠. 그러니까 건축물이란 그러니까 토의 숫자 1번이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2의 숫자 2번이요. 2번 이에 딸린 시설물, 지의 숫자 3번이요. 3번 지하고가 공작물 설치하는 사무소 공장, 점포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다시 첫째 줄이요. 건축물이란 그러니까 토지에 정착, 표시요.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표시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표시요.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 표시요. 지하나 고가 공작물 설치하는 것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축물입니다. 뭐 부동산 공법이니까 당연히 토지에 정착돼 있어야 되고, 비와 눈, 직사광선 피하고 사람이 생활해야 되니까 지붕이 있어야 되고, 지붕과 기둥과 벽이 아니라 지붕과 그러니까 기둥 또는 벽이죠. 그래서 벽으로 막혀 있고 지붕이 있으니까 찬바람 피할 수 있고 사생활 보호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둥만 박혀 있다고요. 뭐요? 팔각정이요. 경회루요. 경포대요. 그건 벽 없죠. 그래서 지붕과 기둥만 있습니다. 뭐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서 잠깐이라도 머무르기도 하죠. 아무튼 핵심 뭐가 있어야 되고요.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 이에 딸린 시설물, 만약에 그러니까 담장이나 뭐 담장보다도 뭐 굴뚝, 그러니까 담장, 그러니까 따로 서 있으면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땅에 그러니까 굴뚝만 꽂아놨습니다. 하면 담만 쳐놨다고요. 그 지붕이 없으니까 건축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건축물에 딸려 있으면 같이 건축물의 일부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건축물에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너만 뽑아서 건축물 아니고 일이 더 복잡해진다고요. 건축물의 일부가 되고 민법의 주, 종 관계를 적용하는 거죠. 꼭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용도가 딸려 있다는 거죠. 담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같이 건축물의 일부로 처리하겠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담 없던 곳에 그러니까 담을 친다고요. 담 없던 곳에 담을 칩니다. 담 지붕 있어요? 없어요? 지붕 없죠? 그러면 담을 칠 때는 그냥 친다. 늘리는 거죠. 증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건축물의 일부가 된다고요.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음에 3번. 그러니까 지하나 고가에 있는 이러저러한 것들.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이 지표면에 올려놓은 게 기본 초점이 되지만 가끔 보면 뭐 군사기지라든지 연구소 땅속에 박혀 있거나 저 위에다 띄워놓고 있어도 사람이 오래 머무르면 건축물의 일부가 된다. 그 다음에 판결 2번. 그러니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판결 2번 제목 끝에다가요. 그러니까 특별법 쓰시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그러니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쪽 특별법을 적용한다. 앞글자 5개 뭐가 있고요. 문철수 고창이 있죠. 문철수 고창. 전라북도에 고창군이 있습니다. 뭐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부터 해서요. 뭐 복분자술, 풍천장어 유명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고창에 문철수 씨도 있다고요. 문철수 고창.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박스 1번,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 몇이요? 문화재, 가지정 문화재. 그러니까 그건 사람 쓰는 거 아니죠. 그쪽 특별법 적용할 거고. 2번 철도 몇이요? 철도, 궤도, 선루부지 안, 기찻길 안에 있는 4가지 시설. 다 그쪽 관련법 적용할 거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고요. 운전보안시설, 무슨 정비창고 같은 게 운전보안시설이고, 철도선로 위아래 가로지른 그러니까 보행시설, 그러니까 기차 타러 건너가야죠. 옛날에 그냥 땅으로 건너갔지만 요즘은 다 육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기차 기다리는 플랫폼. 그 다음에 리을번, 그러니까 급수, 급탄, 급유시설, 그러니까 뭐 기차도 밥 줘야죠. 동그라미 4번 컨테이너 이용, 그러니까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되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 그건 자동차가 쌩 달려가는데 초점이 있고, 그러니까 빨리 돈 내고 가야죠. 4번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몇이요? 창고. 그런데 어찌고 법에 따른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대지안에 설치하는 곳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한다. 컨테이너 박스에 이동이 쉬운 것, 바퀴 달아서 여기저기 공장에서
바퀴 달아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자재 창고로 쓰겠다. 컨테이너 창고. 5번 그러니까 하천구역 내의 수문 조작실. 수문을 올려서 물을 내보내고 수문을 내려서 물을 가두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그쪽 법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철수 고창 얘는 그쪽 법 적용한다. 양과 3번 공작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거 1번 그러니까 신고 대상. 그러니까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묘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청에게 신고 묘지요. 신고해야 된다가 있고요. 뭐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귀찮지만 강의노트가 차라리 더 낫고요. 강의노트 보시면 강의노트 42쪽이요. 강의노트의 42쪽에 그러니까 4-2번 그러니까 신고대상 공작물이 있습니다. 강의노트 42쪽 4-2번 신고대상 공작물. 먼저 세 줄짜리 표요. 그러니까 첫째 줄 건축물 정착되어 있고 지붕이 있어야 되죠. 지붕이 있으니까 사람이 오래 머무르고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금지되어 있고 지 맘대로 지을 수 없죠. 허가받은 게 원칙.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작물이요. 그러니까 공작물에 대한 정의가 더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정착은 돼 있을 텐데 지붕이 없다는 거죠. 지붕이 없으니까 사람이 오래 머무르지 않고 따라서 안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네 번째 건 따라서 지 맘대로 짓는 게 원칙.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신고해야 된다. 2456830은 신고해야 된다. 국토부 질문과 답변. 그러니까 질문. 그러니까 주택의 대지안에 등나무 조경을 위해서 등나무 벤치요. 기둥과 석가루로 된 구복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공작물로 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답변. 그러니까 골조는 있으나 지붕이 없는 조경시설물까지 건축물로 보는 것은 아니나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이 아니라고요. 이에 유리천막 등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요. 뭐도요? 유리도 천막도 지붕이고 건축물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대상 공작물 2456830 있습니다. 68인데 8자만 눈사람 8자이죠. 2456830 다 초가 8에만 이하가 붙어있고요. 2456830 책이 오셔서 책이 보시면 418쪽 그러니까 옹벽과 담장 그러니까 옹벽, 축대 같은 걸 얘기하고요. 담장,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뭐 2m면 됐지 2m 넘게 치는 건 특별하다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네들 회사 물건 사라고 4m 광고탑, 광고판 그러니까 3m 넘는 거 신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5m 태양에너지 5글자 5m 넘는 것. 그 다음에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굴뚝 같죠? 그러니까 굴뚝. 그래서 연기가 날아가죠. 연기가 날아갑니다. 몇 미터고요? 6m이죠. 6m 넘는 굴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8m 넘는 고가수조가 있고요. 물탱크, 그러니까 땅 위에다 세우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m 이하, 나머지는 다 초가인데 8m에만 이하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눈사람 팔자라고요. 눈사람 모양이죠. 그러니까 8m 이하로 기계식 주차장, 철거조리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것. 뭐 그냥 뭐 이런 가끔 이제 어느 오래된 상업지역 가보면 뭐 이런 이제 그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주차 설비죠. 차 한 대 들어가고 스위치 누르면 낑 한 칸 돌고 다음 차 들어가고 이런 것들 8m 이하. 8m 이상인 거는 8m 넘는 거는 이제 그건 별도의 그러니까 그 주차장법에 허가받는 별도의 주차 건물이 되고요. 그다음에 30제곱미터 넘는 지하대표. 그러니까 2456830 설마 30m짜리가 그러니까 그 높이 10층 높이가 그러니까 공작물을 신고되는 공작물은 아니겠죠. 24568 다 미터이지만 얘만 제곱미터 30제곱미터 넘는 지하대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방과로 2번 신고, 방과로 3번 그러니까 보고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양과 4번 대지가 있습니다. 방과로 1번 대의, 대지 묘지요. 대지란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 묘지요.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앞에 사선 그고요. 우선 대지와 필지, 그러니까 1필지 1대지의 원칙, 강의노트 50쪽이요. 강의노트 50쪽 아래 4-17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지란 대지란 각 필지를 말한다. 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대지, 그러니까 한 건의 건축 허가를 받아 한 세트,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거죠. 뭐 필지는 이제 공간정보법에, 그러니까 토지의 등록 단위가 필지이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보면 한 덩어리죠. 근데 3천만 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큰 땅도 있고, 작은 땅도 있고, 반듯한 것도 있고, 삐뚤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필지는 등록 단위고, 매매는 필지 단위로 매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 그러니까 개똥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땅 10개를 갖고 있습니다. 개똥이 아저씨가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10개 땅에 동시에 올라가나요? 아니죠. 허가받은 그 땅에만 건물 짓는 거죠. 그냥 땅인데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 허가 신청부터 해서 허가 대상이 되는 게 하나의 대지가 되는 거죠. 한 건의 건축 허가이고, 꼭 한 동만 지으라는 법 없죠. 한 세트를 짓는데 그 한 덩어리 땅이, 한 덩어리 집어넣는 땅이 대지입니다. 그 아래 그림 3개에서요. 그러니까 가위노트 50쪽 4-17 갑이 4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4동 한 세트를 지으려고 한다고요. 집, 그러니까 축사, 그 다음에 뭔가 창고, 그 다음에 5개 화장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다가 이것저것 흩어서 좀 여유있게 지으려고 합니다.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되죠. 한 필지에다 다 집어 넣어라. 한 세트 지으려면 한 필지에다 다 집어 넣어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뭐 D 땅만 사갖고는 뭐 이것저것 이용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D 동이 있는 그 땅을 사서는 아무 이용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복잡해진다고요. 그래서 복잡하게 하지 마라. 을과 같이 4필지를 갖고 있고 4동 한 세트 지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 필지에다 다 집어 넣으라고요. 그래야 그러니까 그 건물, 그게 자기가 마음에 들면 그 건물 4동이 있는 그 땅을 살 거고, 그런 거 마음에 안 들면 깨끗한 땅 사서 지가 건물을 지을 거고, 알겠죠? 병 4필지 한 세트를 4동 한 세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멀찍멀찍 뛰고 싶어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하면 되고요? 합필해서 한 필지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죠. 한 필지에다 다 집어넣어라. 그래야 나중에 사고팔 때 복잡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책 와서요. 책의 419쪽 양과 4번 대지 둘째 줄.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옛날에 한두 번 나온 거고요. 그냥 보시면 방과 위반 둘 이상의 필지 몇이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동그라미 1번 하나의 건축물, 그러니까 얘인데요. 그건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중계획설, 그죠? 도중계획설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도중계획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동그라미 4번, 5번 넘어가시고, 다음 쪽 가세요.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신청, 그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 그죠?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선 거부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방과로 3번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 그죠?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역시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요. 하나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하나 이상 필지 일부에 대해서 도중객설, 그죠? 도중객설이 결정구시 된 경우. 동그라미 5번 사용승인을 신청, 그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 그죠? 나눌 것을 조건으로 사선 거부요.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죠. 그러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또 그려보죠. 이렇게가 있는데 한 필지에다 다 집어넣어라. 그게 원칙. 그런데 두 필지를 하나의 대상으로, 두 필지, 세 필지를 하나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한 필지의 일부, 두 필지의 일부, 그러니까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첫 번째요. 그러니까 도시공계획설, 공적시설이 들어갑니다. 공적시설 가는데 개인 필지선 아무 관계 없죠. 공적시설이 들어가는데 개인 필지선 아무 관계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1, 2, 3, 4, 다음에 5번부터 8번, 그러니까 5, 6, 7, 8이 있다고 치죠. 그래서 지금은 두 필지입니다. 그런데 두 필지지만 나중에는 그러니까 사용승인 신청, 공사 끝나고 사용승인 신청할 때는 이거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오겠다. 그러면 한 필지에 들어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8번 필지의 일부지만,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용승인 신청할 때는 8-로 끊어 오겠다. 그러면 여기 들어서는 건물이 한 필지에 들어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나중에 합필하겠다. 꼭 지금만이 아니라 나중에 합필하겠다. 지금만이 아니라 나중에 분필하겠다. 아무 문제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그 아래 손가락 표시 부유식 건축물 X 하시고, 제일 아래에서 셋째 줄 손가락 표시 다른 법령의 배제 X 하시고, 관계없고요. 421쪽 다 그러니까 X죠. 다 그쪽 다른 법령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22쪽이요. 네모 2번.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422쪽이요. 먼저 양보 1번 건축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표시요. 그러니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표시하고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신축에 세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법조문이 어수선합니다. 숫자 1, 2, 3을 두 번씩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는에다가 숫자 1번 없는 대지 괄호.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이 철거에다가 숫자 2, 철거되거나 멸실 표시요.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에 포함한다. 예, 새로 표시요. 새로에다가 숫자 1과 쉼표 1, 2,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괄호, 부속에다가 숫자 3번, 부속 건축물 표시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 표시요. 주된 건축물에다가 숫자 3번, 주된 건축물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 표시요. 개축 또는 재축 하는 것은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 셋째 줄 개축 앞에다가 숫자 2 쓰시고, 아무튼 무슨 소린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쭉 가시죠. 그러니까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 표시요. 늘리는 것이 증축이고, 그러니까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요.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표시요.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재축, 그러니까 건축물이 천재지면 그 밖의 제외로 표시요.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가번에 연면적 표시요. 연면적 합계 표시요.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 표시요. 종전규모 이하로 해야 되고, 따번 동수층수 높이는 다음 항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방과로 1번 동수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 표시요. 종전규모 이하이거나, 방과로 2번 동수층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동수층수 높이가 건축 법령 등에 적합 표시요. 건축 법령 등에 적합해야 되고, 다섯 번째 이전은 건축물의 주유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표시요. 주유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표시요. 동일한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 44쪽에 4-4요. 강의노트 44쪽에 4-4 건축 5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고, 건축 지 맘대로 할 수 없죠. 금지되어 있고, 허가받는 게 원칙. 그러니까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먼저 동그라미 3번, 4번부터 보시면 동그라미 4번 개축. 그러니까 뜯어 고칠 개, 내가 뜯어 고친다고요. 철거하고, 그 다음에 면적 드러나면 복잡해지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종전규모 이하. 그냥 내부 수리 중인 거죠. 내부 수리 중.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건 다시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재축 다시 회복한다고요. 다시 재자. 내 뜻이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 멸실됐고, 그러니까 종전규모 이하. 그러니까 뜯어고칠 개, 철거하고 종전규모 이하, 다시 재, 멸실되고 종전규모 이하가 있고, 그 강의노트 44쪽에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재축을 보시면, 그런데 그 개축은, 예, 개축 보시죠. 개축이요. 개축이 아까 철거가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짜리가 있는데 10만짜리를 싹 철거하고 그 자리에 10만짜리를 짓는다고요. 그러면 옛날 기둥을 써요, 못 써요? 옛날 기둥을 못 쓰죠. 10만짜리가 있었는데 10만짜리를 전부 철거하고 10만짜리로 짓는다고요. 그러면 전부 철거하고 하니까 옛날 기둥을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죠. 옛날 기둥 없어졌잖아요. 새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개축이고, 근데 일부 철거요. 지금 이 문짝 뜯어냅니다. 문짝 뜯어내면 이것도 관청 가서 허가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몇 가지 중 세 가지를 손대는 건데, 개축에, 그러니까 기둥 10개, 보 10개, 철거하는 것은 두 가지만 손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개축이 아니라 대수선으로 가는 거고, 둘째 줄이요. 기둥 1개, 보 1개, 지붕틀 1개를 철거하면 세 가지가 2개가 아니라 3개가 되죠.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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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가 된다고요. 세 가지, 3개라고요. 세 가지, 3개, 세 가지를 손대는 거니까 뭐라고요? 개축이 됩니다. 좀 이따 책에서 다시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골고루 손대는 거지, 뭐 하나만 조금 손대는 것, 그것은 그 개축이 아니다. 세 가지를 손대야 된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뭐 그것까지 나온 적은 거의 없고. 동그라미 4번 제축이요. 그러니까 제축. 옛날에 처음 지으려고 하는 곳에 3층까지가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귀찮다. 그냥 두 개 층으로 지었습니다. 한쪽에 배락이 떨어졌다고요. 기분 안 좋죠. 그래서요. 그 오른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른쪽 그리면, 그러니까 500을 이쪽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은 얼마예요? 옛날 2000. 지금도 2000이죠. 연면적은 종전규모 이하이고, 그냥 그림으로만 놓고 보면, 얘는 오른쪽은 3층이 됐죠. 3층이 됐지만, 원래 3층이 허용되는 곳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증축 허가가 아니라 재축 허가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허가도 그 차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증축 허가가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전. 그러니까 이전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긴다라고 하는 거죠. 한옥 문화재를 옆으로 살짝 미는 게 이전입니다. 콘크리트 건축물은 땅에 박혀 있으니까 이전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한옥은 땅에다 얹어놨으니까 옆으로 살짝 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500짜리 한옥 문화재를 옆으로 살짝 밀자고요. 그러니까 미는데, 그러니까 먼저 윗그림은 동그라미 5번에 윗그림은 11번 땅은 빵 아무것도 없고요. 12번 500짜리 한옥 문화재가 있었습니다. 13번은 1000, 그러니까 기존 1000짜리 건물이 있었다고요. 아래 그림에서요. 그러니까 12번 옆으로 살짝 밉니다.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살짝 미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이전이라고 하고, 만약에 그 건물 미는 게 재밌다고 12번 그 500짜리 건물을 11번으로 밀고 들어가면 뭐가 되고요? 그러니까 없던 땅에 500이 들어섰잖아요. 신축이 되고, 그 세 번 아랫줄에서요. 500짜리를 13번으로 밀고 들어가면 1000짜리가 있었는데 500이 얹어져서 뭐가 되고요? 1500이 되니까 뭐가 되고요? 증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해체하지 않아야 된다. 같은 대지에서 민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신축 있는데, 뭐 신축이요. 아까 본 문장이 어수선하니까 본 문장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책에 422쪽. 그러니까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괄호 넘어가세요. 예,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 그러니까 빵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째 줄 괄호예요. 기존 건축물이 있었고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얼마가 됐고요? 빵이 됐죠. 그리고 셋째 줄 개축 또는 재축 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축, 재축은 종전규모 이하이죠. 종전규모 철거 멸실, 지금 신축이요. 철거 멸실 되고 새로 축조하는데 빵이 돼서 올리는데, 그러니까 개축, 재축은 제외한다. 철거 멸실하는데 제외한다. 종전규모 이하가 아니다. 그러니까 종전규모를 초과한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축의 둘째 줄 괄호예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 5개 WC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있는 곳에 거기에 주된 건축물을 짓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 시작이다. 신축이 되는 거죠. 법조문이 그러하고요. 뭐 그걸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걸 다시 보시면 이제 강의노트 와서 보시면 강의노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작은 1번 빵짜리에 1000짜리를 짓습니다. 뭐라고요? 신축이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800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철거, 그러니까 전부 멸실 해서 얼마가 됐고요? 빵이 됐다고요.
그래서 거기다 1000자를 지으면 그가 뭐가 되고요? 신축이 되죠. 얘는 800에서 1000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800짜리 기둥을 쓰는 게 아니죠. 옛날 기둥을 쓰는 게 아니라 빵 돼서 완전 없어졌다고요. 빵이 돼서 새로 기둥에서 올리는 거니까 신축이 되는 거죠. 그 아랫줄이요. 800짜리가 있습니다. 100 철거, 100 멸실 냈습니다. 얼마가 남아있고요? 700이 남아있고 옛날 기둥 남아있죠. 거기다 300을 붙였습니다. 뭐가 되고요? 증축이 되죠. 800에서 1000으로 늘어났다. 증축. 그 다음에요. 800짜리가 있습니다. 전부 철거, 일부 철거가 되고요. 거기다가 800 이하로 짓는다고요. 철거하고 종종 규모 이하니까 뭐가 되고요? 개축이 되는 거죠. 그 아랫줄이요. 800짜리가 있습니다. 전부 멸실, 일부 멸실 내세요. 800 이하로 짓습니다. 멸실되고 종중 규모 이하는 뭐가 되고요? 재축이죠. 다시 외워간다. 재축.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빵짜리에 부속건 축물 5개 화장실을 짓습니다. 뭘 해야 되고요? 무슨 허가요? 신축 허가를 받는 거죠. 5개 화장실을 지으니까요. 신축 허가. 부속건 축물 빵. 부속건 축물 5개 화장실만 있고 집 없습니다. 집은 빵. 근데 부속건 축물에 주택을 지으면 이제 본격 시작이다. 뭐가 되고요? 신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과 같이 5개 화장실과 건물을 한 세트로 한 방에 찍을 거면은 신축 허가를 한 번 받으면 되지만 따로따로 하면 얘는 신축 허가를 2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앞에, 그러니까 책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책에 양과 1번 건축의 세 번째 개축. 책이요.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의 개축. 세 번째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종 같은 규모인데 그 일부 철거, 물 한 짝 뜯어내는 것, 그런 것까지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개축 허가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부 철거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몇 가지가 있고요?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거예요.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그러니까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가 기둥과 보이고, 그 다음에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가 있죠. 그러니까 바닥과 내력벽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 기둥만 10개, 그건 개축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보만 10개, 그것도 개축 아니라고요. 하나, 둘, 셋, 넷, 4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손대는 것, 이것저것 골고루 손대는 것, 그것이 일부 철거, 개축이 되는 일부 철거를 말한다.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래서 건축에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수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수선은 먼저 책부터 그러니까 강의노트부터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요. 강의노트에 45쪽 4-5 대수선이 있습니다. 대수선 6가지, 3가지, 9가지가 있고요. 대수선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크게 손대는 거니까요.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대수선 6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흐름 순서요. 그러니까 표에 그래서요. 먼저 첫 번째 표는 그러니까 기둥 4개가 있고 100제곱미터짜리가 있다고 치죠. 거기에 기둥 4개에다가 기둥 2개를 붙였습니다. 그냥 마당에다 작대기를 꽂아놓은 게 아니라 건물에 기둥을 붙였다고요. 그러니까 기둥이 6개가 됐고 면적이 100에서 150으로 늘어난 거죠. 100에서 150으로 늘어났으니까 세 번째 칸 뭐가 되기도 하고요. 증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둥이 4개에서 6개 늘어났으니까 뭐가 되기도 하고요. 대수선이 되기도 하는데 아직 대수선은 안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쪽 7번 보시죠. 건축이 먼저예요, 대수선이 먼저예요? 건축을 해야 대수선이 되죠. 또 건축이 더 세다고요. 그래서 더 센 걸 적용한다. 그러니까 대수선이 아니라 건축을 적용한다. 건축이니까 얘는 증축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 6가지, 3가지 순서 잘 쫓아가시면 편하고요. 주구주구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제 흘러가는 제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보 좀 내봐 주지가 있죠. 기보 좀 내봐 주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요.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원 변경, 그거는 그냥 붙여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러니까 증설, 기둥을 더 붙이는 거 건물이 탄탄해지겠습니다만 증설할 수 있으면 해체할 수 있다고요. 결정하는 사람이 해제 결정할 수 있죠. 증설하면 해체할 수 있으니까 증설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걱정된다. 한 개라도 증설해체, 한 개라도 증설해체, 한 개라도 증설해체,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그 다음에 수선 변경은 있던 것을 수선하고 있던 것을 변경하니까 한두 개는 문제가 없다고요. 칠판이요.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3개 이상 수선 변경이니까 한 개, 두 개는 문제가 없고 3개 이상 수선 변경. 3개 이상 수선 변경인데, 그러니까 내력벽은 벽이니까 개수가 아니라 30제곱미터겠죠.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세 번째,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요 구조 부위죠. 무너지면 사람이 다친다고요. 그냥 사람 다치는 게 아니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줘서 무너지면 사람이 다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피난 안전에 대한 것은 그건 손대는 순간 직접 사람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바닥인데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그러니까 방화 구획을 위한 벽, 그 다음에 주계단, 피난계단, 그러니까 특별 피난계단, 그러니까 계단, 이것은 그러니까 손대는 순간 사람 생명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는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기둥하고 사람 생명하고 직접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내력벽 무너지면, 지붕틀 무너지면 이지만, 그러니까 방화벽, 그래서 방화벽, 그러니까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얘는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말 복잡하지만 여기까지 오시면 훨씬 나아지고, 그 다음에 기타 3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3가지. 또 사람 생활 안전과 환경에 대한 거 3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리듬 다시요. 칠판이요. 주요 구조부 6가지 손대는 거예요.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사람 생명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피난과 안전에 대한 것은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기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는 거고, 예, 이 틀을 잡고 가시면 좋고요. 네, 책 보시죠. 책 보시면 어차피 문장 이제 문 보셔야 되니까. 책에 422쪽에 양과로 2번 대수선. 그러니까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구조,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칠판이요. 그러니까 건축이 앞선다고요? 대수선이 앞선다고요? 건축이 앞선다고요. 시간적으로도 앞서고 중요도로도 앞서고 이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증축과 대수선이 부딪히면 증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계재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신축이 있고, 그러니까 증축이 있고, 개축, 재축, 이전이 있는데 대수선 이 2가지가 부딪히면 건축을 적용한다. 근데 대수선과 신축하고 헷갈릴 일은 없고 대수선과 이전이 헷갈릴 일은 없다고요. 그래서 대수선과 증계재축이 부딪히면 증계재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내력벽, 그러니까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그 다음에 30 이상 수선 변경. 2번 기둥,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3번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4번 지붕틀, 걸어 넘어서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불 넘어가는 걸 막자고요. 건너방 불이 났을 때 이 방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방화구역을 위한 벽. 찌끔이라도 손대면 생명시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죠. 한 개라도 증설해체,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5번 불이야 도망가자, 주피특, 그러니까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그러니까 한 개라도 조금이라도 증설해체,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 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거죠. 칠판이요. 증설해체에다가 이걸 넣어서 읽으시면 대비가 되는 거죠. 한 개라도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한 개라도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그걸 대비해서 보시기 위해서 그게 낫고, 뭐 계단이요.
그러니까 건물 층이 이어지고 계단이 있다고 치죠. 여기가 그러니까 5층, 6층, 7층입니다. 그러니까 8층으로 가고 있고요. 불이야 도망가자. 엘리베이터의 계단이요. 계단을 통해서 도망가야죠. 계단 손대는 것 그 자체가 사람 생명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요. 특히 이번 뭐 겨울 내내 이러저러한 화재 사고들 많았었죠. 그러니까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 때 계단으로 사람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불길이 이제 여기 계단까지 오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단에다가 문 한 짝을 달아두면 우리 건물들이요. 그러니까 다 문 한 짝을 달아두면 그러니까 불이 문을 녹일 때까지는 계단을 이용할 수가 있죠. 피난 계단, 문 하나 달린 게 피난 계단. 문짝을 2개 달아놓으면 그러니까 불이 그러니까 문을 2개를 다 녹일 때까지는 계단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 2짝 달린 게 특별 피난 계단이 있습니다. 이상 6가지가 있고 동그라미 7번 그러니까 미관지구 묘지형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묘지형 외부 형태를 변경 그 아래 있는 담장 묘지형 담장을 변경 미관지구 이쁘게 하자고요. 그런데 이제 국토개혁법에 미관지구가 없어졌는데 뭐 얘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경관지구로 바뀌든지 아니면 이제 7번 자체가 없어지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아직까지는 뭐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얘네들이요. 그래서 아무튼 이쁘게 하자고 했는데 흉측하게 바꾸지 마라. 8번 다가구주택 묘지형 다가구주택 얘 가구 간 경계벽 묘지형 경계벽 다세주택 묘지형 다세주택 세대 간 경계벽 묘지형 경계벽 증설해체 수선 변경 그 모든 주택이 아니라 다가구주택 다세주택이죠. 베니다판 뜯어내고 다시 베니다판 쳐서 그러니까 집 채수 방칸수 늘리는 거예요. 방칸수 늘리는 거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9번 외벽 표시형 해상하는 마감재료 표시형 마감재료 증설해체 30 이상 수선 변경 있습니다. 그 내부에 이런 데 보온이나 난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한 그러니까 설비나 이제 그런 자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엉망으로 벽판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냥 바깥에다 스티로폼 붙여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사고들, 그러니까 재작년에 의정부에 사고, 작년에 런던에 큰 사고, 다 외벽에 붙여놓은 스티로폼 사고 불길이 올라가서 건물을 다 휩싸은 거였죠. 그래서 외벽 마감재로 함부로 붙이지 마라. 했습니다. 건축 5가지가 있고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대수선 6가지 3가지가 있고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있죠. 양괄 3번 그러니까 용도 변경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괄 1번 건축물의 용도 동그라미 1번 의 그러니까 건축물의 바닥 쓰시고요. 건축물 바닥의 용도란 건축물의 바닥 쓰시고요. 건축물 바닥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용도에다가 숫자 29 그러니까 종류에다가 130 쓰시고요. 그래서 전국 모든 별별별 건축물이 다 있고 별별별 바닥들이 있는데 그 바닥들을 비싼 것끼리 130가지 종류 그 바닥들을 130가지 종류를 비싼 것끼리 29가지 용도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노트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42쪽이요. 강의노트 42쪽 그러니까 4-2번 그러니까 신고상 공작물 4-3번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건축물 29가지 건축물 바닥의 용도란 건축물 130가지 건축물 바닥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해설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 각 층에서도 각 부분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 43쪽 제일 위에 있는 건축물 대장형 뭐 서울 삼성역 코엑스 인터내셔널 호텔 건물입니다. 지상 29층 지하 6층 건물이에요. 그 건물에 2층에 건축물 대장 써져 있는 게 숙박시설 얼마, 2종 근린생활시설 얼마, 1종 근린생활시설 얼마, 문화집회 얼마, 운동시설 얼마로 써져 있고 3층은 통째로 운동시설 얼마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통째로 용도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물에 한 층에 하나의 용도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한 층에서도 바닥마다 용도가 다 다르다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3층과 같이 지가 터서 다 쓸 수도 있죠. 또 아니면 뭐 한 2층짜리 건물이면 통째로 하나의 용도로 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건축주의 마음이긴 하지만 기본 원칙은 한 층에서도 바닥마다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아래표는
각 용도와 종류를 이제 비슷한 이름이나 숫자 차이가 있는 걸로 비교한 거고, 이건 이제 뭐 지난번에 봤고요. 책 보시죠. 책에서 423쪽 양괄 3번 용도 변경에 방괄 1번 동그라미 2번 용도 분류가 있고, 29가지 용도 130가지 종류가 있죠. 지난 1, 2월 순환에 요거 한 거 있으니까 동영상, 어차피 뭐 동영상을 한 번은 보시는 거고, 동영상은 번갈아 가면서 보셔야 되니까 보도록 하시고, 그 중에 셋째 줄에 1번, 1번 단독주택, 그죠? 단독주택 용도에 번호 1번, 동그라미 하시고 1번에다가 용도, 1번은 용도고, 가나다라로 가는 것들은 130가지 종류입니다. 단독주택 안에 가번 단독주택, 나번 다중주택, 다번 다가주택, 또 넘어가서 보시면 라번 공관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423조 단독주택에 4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근데 1번 용도 단독주택과 가번 종류 단독주택과 이 단독주택이 저 단독주택이냐고요. 저 단독주택이 이 단독주택이냐고요. 알 수가 없죠. 사람들만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다중주택, 나번 다중주택은 하숙집을 얘기하는 거고, 단독주택에 해당하고요. 다번 다가구주택, 여러 집 살고 있지만 얘도 또 단독주택 용도에 집어넣어놨고요. 법이 엉망진창. 그 다음에 라번 공관이고요. 청와대 같은 게 공관이죠. 2번 공동주택 표시요. 2번 용도에 공동주택이 있고, 둘, 넷, 여섯, 7줄 다 들어가서 가번 아파트 표시요. 가번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표시요. 5개층 이상. 답은 연립주택 표시요.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개동 바닥면적 괄호 넘어서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표시요. 660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 표시요. 4개층 이하. 답은 다세대주택 표시요.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표시요.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 표시요. 4개층 이하가 있고, 라번 기숙사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4가지 종류가 있다. 공동주택 용도에 4가지 종류가 있다. 건축법에서는 아연다기, 아연다, 5개층, 4개층, 660으로 구분되죠. 아연다, 5개층, 4개층, 660입니다. 지금 써진 게 그거죠. 5개층이고, 4개층 이하이고, 660이고요. 660이죠. 아연다, 5개층, 4개층, 660이라고요. 초관지, 초관지 이상인지 그런 거 갖고는 우리 시험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장면은 안 나오고, 아연다 순서니까 얘가 좀 더 크고, 얘는 작고, 그러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들은 이제 1, 2월 순환 내용을 한 번 정도 보도록 하시고, 나머지 용도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와 종류 쭉 읽고, 비교하고 하는 것들이요. 쭉 넘어오시고, 몇 쪽인가요? 430. 430 와서, 방괄호 2번, 시설군의 분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책이요. 죄송합니다. 가이노트의 46쪽을 보시죠. 가이노트의 46쪽에 4-8번 건축 내 용도 변경, 허가받는 것, 대장 변경하는 것,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이노트 46쪽에 4-8이요. 벨 바닥이 다 많죠. 그것들을 130가지 종류로 정해놨습니다. 바닥 변경 알 수가 없죠. 구르댕길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고, 엎드려서 텔레비전 볼 수도 있고요. 130가지 종류 간의 변경. 그 가지수를 따지면, 몇천 가지가 됩니다. 알 수가 없고요. 29가지 용도 간의 변경. 용도가 중요하니까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대장에 쓰여 있다고요. 그런데 29가지 용도 간의 변경. 이것도 29 곱하기 28. 8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9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놓은 거죠. 안전시설 기준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바닥에서 버텨야 될 무게, 얼마나 탄탄하게 잘 버텨야 되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실 건 뭐고요? 3가지만 하면 되죠. 첫 번째, 9가지 앞글자.
그러니까 두 번째 9가지 이름. 그러니까 세 번째 9가지 중에 5번째 있는 0. 0에 들어가 있는 게 뭐고요? 영판다운수. 영판다운수. 08이라는 나윤숙을 좋아해. 영판다운숙입니다. 9가지 앞글자요. 그러니까 자, 산, 전, 문, 영, 교. 요 세 가지는 요 세 가지만 하시면 된다고요. 세 가지는 하셔야 되고,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자, 산, 전문, 영교, 근, 주, 기. 자동차가 있고요. 산업, 전기 X,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X,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 교육 X, 교육 복지 시설군. 근린생활설, 주거 X, 주거 업무 시설군. 큰 틀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기타 시설군이 있고요. 일요순환의 29가지 용도와 종류, 이것들을 한번 좀 들어두시면 그 다음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요. 영판다운수, 영업시설군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판매시설, 다중생활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이 있죠. 영판다운수.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입니다. 자동차가 있고요. 자동차 하나. 산업,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날아가죠. 그런 것들 비싼 거 7가지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 만들었으면 실어 나가야죠. 운수시설, 물건 쌓아놔야죠. 창고시설, 공장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 돌리면 기름, 가스 있어야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쓰레기 처리 공장도 공장이죠. 묘지자원순환 관련시설, 사람도 돌아갔으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묘지 관련시설, 화장장 연기 날아가죠. 그 옆에 장례시설 있습니다. 전기통신은 그야말로 전기와 통신 2가지죠. 방송통신과 발전시설 2가지가 있고, 문화집회, 바글바글 해야죠.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요. 바글바글 해야 된다. 문화집회시설, 무슨 콘서트장, 공연장, 종교시설, 신도들의 복을 받으라, 바글바글 해야 되고,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바글바글 해야 되고, 관광회의시설, 관광객들 바글바글 해야죠. 영판다운숙,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했고요. 6번, 교육복지시설군에 보건복지, 의료복지, 의료시설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애기들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4가지요. 학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노인과 유아, 노인, 대학, 그 다음에 애기들 어린이집, 수련시설, 애기들 이제 학기 중간에도 한 3, 4일 갔다 오죠.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그 가족 들어가는 야영장에서 4가지, 5가지가 있습니다. 7번, 근린생활시설에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2가지가 있고, 8번, 주거 업무시설군에 주거와 업무이죠.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이 있고, 깍두기를 가는 큰 집 있잖아요. 교도소. 깍두기들만이 아니라, 어쩌고 한 사람들도 많이 가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교도소, 큰 집이죠. 4가지가 있고, 기타, 동물, 식물, 아이고 돼지들아 미안하다, 사람 돈 없다, 우리부터 살고 보자. 안전시설을 조금만 갖춰도 되는 거죠. 첫 번째 칸요. 안전시설 5개 있는 곳에서 안전시설 9개 필요한 곳으로 올라가려면 지 맘대로 갖춰야죠. 안전시설을 갖춰야죠.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거기에서 운동시설, 헬스장 하고 있다가 그것을 자동차 관련시설로 해서 떼돈은 버는데 안전시설 안 갖춰놓으면 무너져서 사람 다치는 거죠. 올라가려면 안전시설을 더 갖춰야만 영업을 변경할 수 있다, 떼돈을 벌 수 있다, 허가. 내려갈 때는 이미 안전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내려갈 때는 신고. 아까 용도가 대장에 쓰여 있다고요. 그래서 판매시설을 운동시설로 바꾸면 같은 시설군에서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용도를 바꾸니까 대장에 써져 있는 걸 바꿔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같은 시설군에서는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47쪽에 제일 위표가 4칸. 4칸. 첫 번째 칸 동일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요. 주거업무시설군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요. 단독주택에 다가구주택 종류가 있고, 공동주택에 다세대주택 종류도 있고, 연립주택 종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꾼다고요. 그러면 다가구주택 용도가 뭐였고요?
단독주택이죠. 다세대주택 용도가 뭐고요? 공동주택이죠. 용도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용도가 바뀌니까 뭘 바꿔야 된다고요? 대장을 바꿔야죠.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요. 다세대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용도가 뭐였고요? 공동주택. 연립주택 용도가 뭐고요? 공동주택. 공동주택. 대장에 용도가 써져 있고 공동주택 써져 있으니까 공동주택으로 지우고 공동주택이라고 쓸 일은 없죠. 대장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요. 용도가 대장에 써져 있다. 그게 뭐 내용입니다.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책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책 보시면 책이요. 그러니까 430쪽 방과후 2번 시설군의 분류. 그 표는 지금 앞에 그 강의노트에서 보셨던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 앞 글자 9가지 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산 전문 영교 근주기 자동차 산업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시설 영업 교육복지 근린생활 주거업무 그 밖에 시설군. 방과후 3번 용도 변경.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내용 없고 동그라미 2번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구토를 정하는 바에 따라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억번 박스의 기억번 허가 허가 대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 용도를 사용군에 사용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올라갈 때는 허가 니은번 신고 신고 대상 땡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내려갈 때는 신고. 양반괄호 4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같은 시설군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토를 정하는 바에 따라 관청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용도가 대장에 써져 있고 아무튼 아까 얘기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게 초점이고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에는 그러니까 건축물 사고간의 용도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하다. 대장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1번 같은 용도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에 그러니까 법으로는 지네들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용도 변경이라고 써져 있지만 실제로는 뭐고요? 1번 끝은 종류 변경이죠. 같은 용도 1번 박스에 1번 다시요. 같은 작은 1번 같은 용도에다가 대장 쓰시고요. 용도가 대장에 써져 있고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 위에다가 종류 쓰시고요. 종류 변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종류 변경 같은 용도 안에 있으니까 대장을 바꿀 게 없죠. 작은 2번은 경제 어려우니까 가게들 나가고 들어오는 거 편히들 아시라. 둘째 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 변경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대장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뭐 방과후 5번, 6번 뭐 생략하고 네모 3번 뭐 적용 대상 지역이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시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났네요. 아무튼 됐고요.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